세계 식량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도 작은 농부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농업기업, 첨단 기술, 대규모 플랜트만이 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시골 농부, 그저 구식이고 낡은 존재일 뿐이었죠. 그러나 세상이 무너질 때 조용히 살아남은 것은 가장 오래된 씨앗과 가장 단단한 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업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작지만 단단한 품격이 세상을 다시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수입니다. 한국 경북의 작은 마을에서 흙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3월 싱가포르 국제농업박람회, 세계 각국의 농업 관계자들과 기업들이 첨단 농업 기술을 뽐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경북에서 가꾼 토종 작물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해 이곳에 왔습니다. 제 주변은 온통 거대 기업들의 화려한 부스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다른 쪽에서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초대형 농작물들을 전시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거대 농업기업 부스 앞에 몰려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GMO, 즉 유전자 조작 식품은 그때 세계 농업의 주류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농작물의 유전자를 직접 바꿔서 더 크고 더 많이, 더 빨리 자라게 만든 작물들이었죠. 그 와중에 제 작은 부스는 마치 없는 것처럼 지나쳐졌습니다. 가끔 호기심에 제 부스에 들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전통 방식을 고집하시나요? 라는 반응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한국, 척박한 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거겠죠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네, 언젠가 알게 되실 겁니다라고 말했을 뿐이죠. 그날 하루 종일 제 부스를 찾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녁이 되고 텅 빈 제 부스를 정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부스들은 계약서에 사인하는 소리와 축하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차분한 결의가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제가 해왔던 일을 계속할 것이란 생각뿐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저는 경북 상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짓던 가난한 농가였습니다. 어릴 적 저의 놀이터는 넓은 논과 밭이었고 장난감은 흙과 돌멩이, 그리고 곤충들이었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놀 때도 저는 논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죠. 때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도시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서울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던데.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 흙만큼 정직한 건 없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그만큼 돌려준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땅과 함께했다. 이게 우리의 자리야. 그때는 그 말씀이 그저 구식 농부의 고집으로만 들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의 질문에 친구들은 하나같이 의사, 변호사, 대기업 직원 같은 꿈을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이내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죠. 민수는 집안 사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선생님의 그 말은 내가 실패자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라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저는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죠. 대학 입시 시즌, 친구들은 하나둘 서울로, 부산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부모님 농사를 이어받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남은 것은 노인들 뿐이었죠. 그 무렵 저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키워온 토종 종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창고 한 구석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보관해온 씨앗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의 기후와 땅에 적응해온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조용히 저는 그 씨앗들을 심고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서 있는 느낌이었죠. 2010년대 중반 한국 농업의 풍경은 급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형 농업을 적극 장려했고 외국에서 수입한 GMO 농산물이 시장을 잠식해갔습니다. 농촌진흥청 직원이 제 농장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시나요? GMO 작물로 바꾸면 수확량이 3배는 늘 텐데요. 그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토종 종자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앗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땅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적응해 왔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농가들은 하나둘 문을 닫거나 대기업에 땅을 팔았습니다. 남은 농민들도 대부분 GMO 종자와 화학비료, 농약에 의존했죠. 마을 회의에서는 노인들의 한탄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도 끝인가 보오. 젊은이들은 다 나가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사명감을 느꼈죠. 우리의 토종 씨앗들이 사라진다면 수천 년의 역사와 지혜도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저는 제 농장 한켠에 작은 종자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들을 수집했죠. 떡잎이 보이자마자 죽어버리는 씨앗도 있었고 겨우 한두 개만 싹을 틔우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웃 농부는 자주 물었습니다. 민수 씨, 도대체 왜 그런 헛수고를 하시나요? 정부 지원금도 안 나오는데. 저는 그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직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이 씨앗들이 필요한 때가 올 거라는. 농촌진흥청에 토종종자 보존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한민수 씨의 프로젝트는 상업적 가치가 낮고 현대 농업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가끔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혼자서 거대한 흐름에 맞서 싸우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흙은 정직하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그만큼 돌려준다. 그렇게 저는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구의 인정도 바라지 않고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2024년 여름 세계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북미 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미국의 옥수수와 밀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TV에서는 연일 식량 위기에 관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GMO 옥수수 농장 8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조작 작물이 극단적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식량 공급의 중심축이었던 사람 손으로 유전자를 바꾼 GMO 작물들이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어서 브라질, 호주 등 주요 농업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형마트에는 식료품을 사재기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고 전 세계 곡물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TV에서 분석했습니다. GMO 작물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양성 부족입니다. 단일 유전자 구조로 인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자연 품종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인간이 빠르게 만들어낸 것들은 결국 자연의 시간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해 여름, 한국도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농장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농장의 작물들은 건재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버티고 있었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관이었습니다. 한민수 씨의 농장이 이번 가뭄에도 작물 생존율이 98%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전화 이후 제 농장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원들, 대학 교수들, 심지어 외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까지. 그들은 제 작물을 검사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토종벼는 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뿌리 구조가 일반 품종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콩은 4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꼬투리를 맺었어요. GMO 품종들은 35도만 넘어도 대부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검사 결과 제가 보존해온 토종 종자들은 극한 환경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변덕스러운 기후에 적응해오며 축적한 유전적 다양성 덕분이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전문가가 국제회의에서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토종종자 연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경북지역 한민수 씨의 컬렉션은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운 노력이, 무모해 보였던 고집이 결국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2월 농촌진흥청과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공동으로 한국 토종종자 기후 적응력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제 작은 농장이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한민수 씨,
당신의 종자은행은 국가적 자산입니다. FAO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시대에 뒤처진 농부로 취급받던 제가 이제는 미래 농업의 선구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제가 보존해온 토종벼는 일반 품종보다 물을 60% 적게 사용하면서도 생존할 수 있었고, 토종콩은 극한 고온에서도 단백질 함량을 유지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자들이 가진 유전적 다양성은 현대 농업이 잃어버린 보물입니다. 특히 극한 환경 적응력은 기후변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제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세계적인 종자 기업 그린테크의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금액의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한민수 씨,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식량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토종 종자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와 독점 계약을 맺으시지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니 그들은 제 토종 종자의 유전자를 추출해 새로운 GMO 작물을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자연의 섭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였죠. 죄송합니다만 이 씨앗들은 팔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산입니다. 제 단호한 거절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세계는 지금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협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농민이 주인이 되는 종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농업 방식을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비전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농업의 미래였죠. 2025년 5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농업포럼. 이제 저는 전 세계 농업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평범한 농부 한민수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과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을 담담하게 전달했을 뿐이었죠.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토종 종자들은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변화를 견디며 살아남았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흙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물들이 토양을 살린다는 점입니다. GMO 작물들이 토양 미생물을 파괴하는 동안 우리의 토종 종자들은 흙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UN 식량농업기구는 공식적으로 세계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토종 종자 보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작은 농장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디어는 제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한국 농부의 이야기, 전통 지혜가 현대 위기를 구하다. 한민수 침묵 속에 준비한 농업혁명가. 하지만 그런 명성보다 저에게 더 소중했던 것은 제가 믿어온 가치가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흙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 그것이 결국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음을 세상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 자리에 싱가포르 농업 박람회에서 저를 무시했던 그 바이어들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민수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 뵐 때는 구식 농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복수할 기회였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같은 달 UN 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총장이 직접 제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TV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세계적인 인물이 조용한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은 제게 묻습니다. 한민수 씨, 세계의 농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바깥으로만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발 아래 흙과 우리 손 안에 씨앗이 가진 가치를 믿었다면 더 일찍 이 위기를 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전 세계 농부들이 자신의 땅과 전통이 가진 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농부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평생 농사 경험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뒤 국제사회는 글로벌 토종 종자 보존 프로젝트에 10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농촌진흥청을 통해 한국 토종 종자 복원 사업에 1조 원을 배정했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치 없다고 거절하던 바로 그 프로젝트의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죠. 이것은 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연의 지혜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니까요. 매일 밤 저는 내일 심을 씨앗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다. 2025년 여름 제 작은 농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농부들로 북적였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소농들이 토종 종자 재배법과 자연 농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의 작은 마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흙을 존중하고 생명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종 종자 네트워크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작은 종자 은행들이 생겨났고 농부들은 자신들의 지역 환경에 맞는 토종 작물을 다시 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빈곤 지역에서는 이 운동이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값비싼 GMO 종자와 화학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들의 땅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작물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케냐의 한 농부는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한민수 씨, 당신이 보내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의 씨앗을 다시 심었습니다. 가뭄에도 살아남은 작물들을 보며 아이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기억하고 지켜낸 것뿐인데 그것이 전 세계의 작은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글로벌 농민 주도형 종자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종자 기업 그린테크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종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대신 각 지역 농민들이 주체가 되는 네트워크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린테크의 CEO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산량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농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계약으로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수익금을 글로벌 토종 종자 신탁기금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돈은 전 세계 소농들의 토종 종자 보존과 자연 농법 교육에 사용될 것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는데 왜 아직도 직접 농사를 지으세요? 일꾼들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농부의 손은 땅의 상태를 가장 잘 압니다.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농부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관심 속에서도 저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논과 밭을 돌보고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농부들이 있고 우리는 함께 흙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농장에는 이제 젊은 농부들도 찾아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연 농법을 배우러 온 청년들이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한민수 선생님, 농부가 되는 것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한 청년의 말에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때 부끄러워했던 직업이 이제는 미래를 책임지는 귀중한 일이 된 것이니까요. 지난 가을에는 오래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정년퇴직하신 연세 드신 분이었죠. 민수야, 그때 내가 너에게 한 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줄 몰랐어. 저는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때로는 상처도 우리를 키우는 양분이 됩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받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더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께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흙과 씨앗이 이제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남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자연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결국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흙처럼, 씨앗처럼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지켜낸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작지만 단단한 우리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씨앗 하나 심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